안녕하세요. 우아한 척, 고상한 척, 아침마다 찻잔을 홀짝거리지만 입만 열면 싼티가 줄줄 나는 쌈마이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요청에 의한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바로 홍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에게 홍차 관련 정보를 물어보신 구독자분은 솔직히 말해서 5명 미만이지만 일단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겠다고 먼저 약속을 해버렸어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처참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아무튼 또 영상을 좀 날로 먹어보자. 그런 의미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같은 잔소리, 쓴소리, 개소리, 쌉소리, 정신교육 영상은 아니고요. 그런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제가 떠드는 게 좋은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TMI로 시작해볼까요? 제가 차를 마시기 시작한 때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그래가지고 커피숍에서 단 한 번도 커피를 시켜본 적이 없어요. 믹스 커피도 제 생애 통틀어 마셔본 적이 42년 동안 한두 번?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억지로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 빼고는 제가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중학교 때 교무실에 갔다가 선생님한테 믹스커피 섭취 후 대표적인 부작용인 아가리 똥내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충격과 공포로 인해서 어떤 커피에 대한 혐오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런 것 치고는 또 다른 사람한테 커피는 잘 타줘요. 제가 언제부터 차를 마셨는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걔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가 막 틀어질 만한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걔는 그냥 착하고 좋은 애고요. 그저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마음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걔가 20대 초반에 종각에 있는 지하층에 있는 홍차 가게를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홍차 전문점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방구왕자 쪼무레기 시절에 이제 같이 간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2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아마 폐업하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틀딱 구독자분들 그 가게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냥 달아주세요. 아무튼 거기 가보니까 다른 카페랑은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이후로 꾸준히 마신 건 아니고 본격적으로 자주 마시게 된 거는 30대에 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홍차가 나라별 브랜드도 다양하고 제품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홍차가 매니악한 게 있어요. 매니악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돈이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요즘 들어가지고는 홍차 시장이 예전보다는 대중화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너 같은 경제 수준의 홍차는 좀 사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홍차를 마신다니까 뭔가 왠지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근데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일견 맞습니다. 왜냐면은 커피랑 홍차는 관세부터 달라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는데 커피는 관세가 한 8% 정도 되고 홍차는 40%, 녹차는 무려 500%가 넘는 관세가 붙습니다. 개인 통관하면은 150불 미만으로 구입해서 관세를 안 낼 수가 있는데 가끔 욕심부리다가 많이 사서 관세 때려 맞고 피눈물을 흘리는 아줌니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튼 싸게 나만 마시려고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개인이 직구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직구하면 가격이 아주 비싸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비싼 거예요. 홍차는 또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릇질을 붙이기는 게 있어요. 연불에는 뜻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그런 케이스에 빠지게 되는데요. 홍차를 마시다 보면 초창기부터 자연스럽게 차 마실 때 쓰는 어떤 찻잔이라든지 티포트 이런 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맛에, 그 지르는 맛에 차를 마시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산을 탕진하게 된다. 경제력이 있는 아주머니들은 그릇장에다가 고가의 유럽 도자기 브랜드 그 세트로 시리즈별로 다 구입을 해 놓으세요. 섣불리 따라할 수 없죠. 웨지우드, 로얄 코펜하겐, 헤랜드, 뭐 옛날에 단종된 앤틱 찻잔까지 막 수집해가면서 그릇질로 수천만 원 들이는 아줌니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저도 한때 그 길로 들어가려다가 다행히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다이소 3,000원짜리 머그컵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차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요? 응, 아니야, 가오도 없어. 하지만 우리는 고급진 쌔바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커피 말고 내가 차를 마시고 싶다. 근데 좀 약간 내가 돈이 좀 그래.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마셔봤던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저만의 팁도 한 스푼 더 먹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사짜예요. 사짜니까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직접 느껴본 것, 직접 마셔본 것들을 겪어본 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혹시 차린이라면 이제 차를 마시겠다 하는 분들이라면 아주 대중적인 맛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하기도 쉬운 제품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립톤 가루 아이스티보다는 조금 더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꼭 먹어봤으면 좋겠는 차가 있어요. 그건 바로 지아댕 아워티입니다. 그 음료수로 나온 거 말고 티백으로 나온 거 있어요. 웬만한 대형마트,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큼직한 말린 과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레몬 조각, 이게 말린 게 들어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당분이 있어가지고 당뇨인들에게는 내가 권하지 않지만 아무튼 립톤 아이스티의 익숙함에다가 고급짐 한 스푼을 더했어요. 거기다가 말린 과일이 주는 이 뷰티풀 아로마와 감성, 뒷광고 아니고요. 괜찮은 제품입니다. 당신이 한 방에 뻑이 가고 싶다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단 하나의 강렬한 경험으로 뭔가에 빠져든 적이 있잖아요. 홍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딱 마셔보시면은 눈깔이 이렇게 띠용 하면서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뭔 거지? 이걸 뭐라고 부르지? 이 제품이 뭐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홍차가 있어요. 그건 바로 마리아주 프레리에서 나온 마르코폴로라는 가향 홍차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마르코폴로를 취급하는 개인 카페도 은근히 많고요. 이게 꽃하고 과일의 향기가 절묘하게 섞여서 아니 이럴 수가?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블로그 리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아마 오프라인으로 구입하려면은 백화점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졸라 비싸고요. 싸게 사려면은 구매 대행이나 직구를 하는 게 좀 저렴합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브랜드에서도 약간 마르코폴로스러운 제품이 있어요. 이게 맛과 향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완전 서로 다르거든요. 근데 브랜드에서의 포지션이 마르코폴로스러운 그런 제품이 있어요. 이건 순전히 제 뇌피셜입니다. 첫 번째는 다만프레르의 자댕블루, 두 번째는 베줄루르의 매직 나이트, 세 번째는 TWG 1837 블랙티, 마지막으로 니나스의 마리 앙뚜아네트. 방금 제가 언급한 거는 차린이들에게 강력한 한방을 선사하는 제품이다. 나는 근데 차에서 화장품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싫어.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언급한 차가 거의 가향차예요. 가향차가 뭐냐면 찻잎에다가 향을 집어넣었다는 뜻이죠. 과일이나 꽃잎을 이제 말려갖고 찻잎에 같이 넣기도 하지만 천연 아로마를 넣어가지고 그런 향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가향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찻잎이 좋으면은 가향을 굳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찻잎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은 사람에게는 제가 두 가지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포트넘 앤 메이슨의 퀸 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네펠트의 다즐링 썸머 골드. 이게 또 자세히 이빨을 털면 홍차의 산지, 수확 시기, 찻잎의 가공 방식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구수하고 차분하고 점잖으면서 은은한 풍미를 느끼고 싶으면 두 제품을 한번 구입해보세요. 얼그레이가 도대체 뭐냐? 얼그레이가 뭐냐면요. 홍차에다가 베르가못 향을 넣은 거를 얼그레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얼그레이 예송 논쟁이 떠오르는데요. 몇 년 전인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때 얼그레이가 홍차 입문용으로 좋냐 나쁘냐를 그렇게 논쟁한 게 있었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 얼그레이는 홍차 회사마다 다 있어요.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로네펠트의 TP 골든 얼그레이예요.
제가 사실 얼그레이가 그닥인 이유가 너무 향만 강해요. 어느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마드 얼그레이는 이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코가 찡해. 코가 매워. 근데 제가 시험 삼아서 로네펠트 TP 골든 얼그레이를 사봤어요. 근데 가히 세계 최고의 얼그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베르가못 향이 너무 쨍하지도 않고요. 일단 베이스 차 자체가 질이 좋아가지고 찻잎의 구수한 맛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닥치고 얼그레이는 로네펠트를 구입한다. 번외로 프린세스 그레이도 있는데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로네펠트에서 파는 건 웬만하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퀄리티에 비해서 창렬스럽지 않고 뭘 마셔도 중박 이상은 가는 느낌? 지금까지 언급한 홍차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는 또 맞춤형으로 알려드릴게요. 가성비, 끝판왕, 모음집. 섬세한 맛보다는 졸음과의 싸움을 위한 카페인 섭취용 홍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꼭 밀크티로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리스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었죠. 아일랜드 브랜드고 이거는 또 특징이 겁나 진하고 깔끔하고 고소해요. 정직한 홍차맛 홍차에다가 카페인 뿜뿜하는 이게 매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테일러스 오브 헤로게이트의 요크쇼 골드를 밀크티용으로 많이 추천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저는 뭐 별로입니다. 뭔가 니글니글하고 느끼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호불호도 있겠지만 아무튼 요크셔는 손절. 우리 집에도 있는데요. 이게 처치 곤란이네. 낭낭한 나눔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베리스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의 차는 트와이닝의 아이리시 브렉퍼스트인데요. 뭐 똑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특징이라면 존나 진해. 온리 카페인 섭취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살 수 있다면 베리스티가 낫다. 그 다음으로는 제스타티를 추천합니다. 스리랑카 브랜드인데요. 아주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이태원, 수원, 안산, 파주, 기타 등등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아시아 식품 마트란 게 꼭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다 있어요. 이 가성비가 쩔어가지고 존나 쌉니다. 티백 100개에 한 5,000원? 그 수준이에요. 근데 실론티의 그 특유의 싱그러운 느낌이 살아있어요. 실론티가 뭐냐면은 또 TMI 스리랑카에서 나오는 차를 다 실론티라고 합니다. 실론 is 스리랑카. 이걸로 이따가 밀크티 만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좀 더 맛있는 밀크티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물레지나 크림 얼그레이도 한번 사셨으면 좋겠고, 또 물레지나는 스리랑카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리랑카 홍차 직구하려다가 실패한 얘기 생방송에서 들으신 분은 있을 거예요. 스리랑카 우표 사이트라는 그런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면 되는데 제가 판매자한테 메일 보냈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탑장이 왔어요. 헬로 코레아 친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걸려서 비행기가 못 떠. 기다려주렴. 그래가지고 제가 직구에 실패를 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밀크티 홍차는 타이푸나 피지팁스 이런 것을 추천하시던데 저는 솔직히 타이푸는 조금 실망스러웠다. 너무 많이 바랬나? 아무튼 풍미가 적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아무 맛이 없어. 어차피 가격대가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타이프 대신에 베리스티 아니면 제스타티를 산다. 그게 정답이다. 당신이 카페인의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위장에 문제가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 아니면 카페인을 마시면 손발이 떨리는 그런 예민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홍차를 마시지 마세요. 속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물을 빼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를 마시는 사람은 물도 자주 마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홍차 말고 허브차, 과일차, 루이보스 이런 거를 드셔야 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루이보스는 볏짚 맛이 나서 별로거든요. 근데 임산부라든가 앞에서 언급한 위장이 조져진 사람은 그런 거 드셔야 돼요. 그래서 루이보스 추천템은 리시티의 블루베리 루이보스. 그냥 뭐 루이보스 자체에 기대를 걸지 마시고 그나마 마실 만한 건 블루베리 루이보스다. 그리고 바로 아이허브 앱을 켭니다. 거기서 셀레셜 시즈닝스라고 검색을 하세요. 허브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충 포장지 예쁜 거 고르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 가지 맛을 섞어 놓은 샘플러 제품이 있어요. 그거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제가 옛날에 워터멜론 라임 징어라고 샀었는데 지금은 단종이 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밤에 잠을 잘 자고 싶으면 뭐다? 셀레셜 시즈닝스다. 가격도 직구를 하시면
3,000원, 4,000원대? 굉장히 저렴해요. 번외로 틴 케이스를 샀는데 그 안에 홍차가 서비스로 들어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하니앤손스를 삽니다. 거기도 뭐 홍차는 물론이고 허브티도 많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연희동에 하니앤손스 티룸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마셔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요즘 티백에서 미세 플라스틱 나오는 이슈로 말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차를 제가 권해드리는데 그럼 입차는 어떻게 마시냐? 궁금한 분들에게는 제가 딱 집어서 사마도요 티머그를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방송에서도 언급했었고요. 가격은 10,000원 초반대고 아니면은 사마도요 티 포트가 따로 있어요. 주전자 모형. 근데 실용적이기로는 티 머그가 더 실용적입니다. 근데 이게 또 단점이 존나 잘 깨져요. 근데 그 안에 티 스트레이너가 스테인리스 재질이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촘촘해요. 우주 최강으로 촘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 거름망 중에서 여러분들 작고 예쁜 거, 요만한 거, 요거는 타지 마세요. 최대한 따순 물에 찻잎이 이렇게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도록 큰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싼마이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것도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인증받은 제품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쉽사리 추천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차 우리는 방법, 저만의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3분을 넘기지 않는다. 제품 뒷면에는 이제 3분 동안 우리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는 유럽 기준이고 우리나라는 물이 달라요. 그래서 차가 잘 우러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티백은 2분, 입차는 2분 30초 이렇게 딱 핸드폰 타이머로 딱 눌러놓고요. 이 시간을 넘어가면 5분, 6분, 막 10분 이렇게 되면 사약이 됩니다. 떫고 쓰고 맛이 없는 쓰레기 국물이 되니까 그건 그냥 버리세요. 자, 이제 지옥 불반도 시즌을 견디는 간단 냉친 밀크티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언급한 제스타티 이거를 사용할 건데 이거는 그래도 삼각 티백보다는 미세 플라스틱이 적게 나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냥 뭐 좀 먹고 일찍 갈게요. 자, 이제 밀크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잠자기 전에 그리고 유리잔은 내열 유리잔이나 아니면 머그컵을 준비합니다. 유리컵 중에서 내열 제품이 아닌 게 있어요. 그거는 깨지기가 쉬워요. 제가 메이슨자, 볼 메이슨자를 썼다가 한 6개 정도 깨먹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열 유리컵이나 머그컵을 준비하시고요. 일단은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컵에다가 티백 2개 넣고 끓인 물을 자작자작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한 30초 정도 짧게 냅두세요. 우유에는 잘 안 우러나요. 맹물보단 당연히 잘 안 우러나겠죠. 물을 부은 다음에 설탕을 넣으실 분은 설탕을 넣으세요. 근데 저는 설탕을 넣지 않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 찬물을 조금 더 붓습니다. 아까 뜨거운 물 부은 만큼 찬물을 붓는데 왜 그러냐면 우유의 퍼센티지가 높으면은 저는 뭔가 텁텁한 맛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개인 호불호 문제니까 물을 안 넣으셔도 되지만 나는 넣는다. 찬물을 부은 다음에는 이제 우유를 따라주는데요. 원하는 만큼 이렇게 따라주시고 이거 위에다가 대충 아무 뚜껑이나 덮어서 냉장고에 하룻밤 재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하시라 그런 거예요. 자기 전에 넣어놓고 이른 아침에 그걸 건져내시면 냉친 밀크티가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빨을 많이 털었는데 사실 저도 차 알못입니다. 오늘 제가 거론한 얘기는 홍차 세계관의 극히 일부예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아무튼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차를 알게 되고 즐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내 정보가 정확하진 않다. 그리고 사람 입맛이란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자기가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차 전문 유튜브를 찾아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